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리아 풀젠과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1부 3위의 풀젠입니다. 현재 드로미 신미의 존재감 상실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풀젠이 3-4-2-1로 제법 미드필더 싸움에서 저항은 잘해주고 있는 양상이라 실점을 커버하면서 신승 양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제법 능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차전에서도 점유율을 너무 내주는 모습이었지만 기대 득점은 오히려 풀젠이 더 높았고 상대의 박스안 진입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부분은 보여주었습니다. 결장전은 드로신미, 페르니카, 하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 1부 3위의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편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공격력을 책임져줄 선수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기복이 좀 생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페이스가 떨어지는 후반에 실점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점유율로 재미만 보다가 풀젠이 잘 버티는 양상에서는 1차전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스토이코비치, 카카벤다, 페트로코비치, 루카비나, 바르나울의 유리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주포의 이탈을 수비로 커버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1차전에서도 디나모 자그레브의 점유율 기반 공격을 박스안 슈팅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중앙에서 공격의 힘을 더해줄 선수들이 다수 빠진 것이 큽니다. 풀젠이 꾸준하게 버티다가 한 방을 노린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PAOK와 에버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1부 4위의 PAOK입니다. PAOK 장점은 뒷심이 아주 좋다는 것인데요. 1차전에서도 에버딘에게 먼저 골을 2번 실점했지만 이를 후반전에 3골을 넣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실 예선에서도 라스트 미닛 골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아오는 등 아예 80분 이후에 득점력을 쥐어짜내서 이기는 것을 컨셉으로 잡은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수아레즈, 리라치스, 나스베르그, 사마타, 비에이리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1부 7위의 에버딘입니다. 에버딘의 경우 지난 시즌만큼 원정에서 극도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레인저스를 3대1로 원정에서 잡는 등 웅크리다가 한 방을 날리는 역습으로 제법 재미를 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수비를 하다가 페이스가 떨어지는 후반에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1차전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결장자는 맥그리, 모리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경기 연속으로 라스트 미니골을 넣고 승리를 챙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에버딘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시간이 많은 편이라 체력과 페이스를 먼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AOK도 에버딘의 역습은 조심해야 하지만 결국 뒷심 차이에 따라서 PAOK가 승리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은 매치입니다. 다음은 웨스트햄과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웨스트햄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상은 크게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역습에 필요한 결정력은 충분히 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수비가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상대를 괴롭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비진의 에너지 레벨을 제법 잡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자는 주마 선수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 1부 2위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일단 올림피아코스는 1차전에서 웨스트햄을 아예 잡아버렸습니다. 해당 경기에서는 중거리 2골로 2대1 승리를 기록하면서 골운이 따라주었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도 3대2 수준이었습니다. 전개 자체가 불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최근 흔들리는 웨스트햄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 레이드너, 이보라, 프레이레, 리차즈, 안드로트 소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웨스트햄의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구석이 심해 웨스트햄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웨스트햄의 효율적인 공격과 결정력이라는 요소는 살아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2.5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AEK 아테네와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1부 3위의 아테네입니다. 공격적인 부분은 피네다의 활약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대1 상황에서의 경합 능력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일단 비다의 에이징 커브라는 문제가 있는 편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양 윙어들도 빠지면서 주전 수비의 75% 정도가 출전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페르난데스, 지니, 사피, 무코우디, 로타, 스탄코비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9위의 마르세유입니다. 니스나 릴 등 중앙에서의 압박을 강하게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다만 드리블 능력이 좋은 사르, 하리트 같은 윙어들에게 자유도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개인 기량에서 앞서면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긴 할 듯합니다. 상대 수비진의 기동력이나 주전 누수라는 면을 공략할 만한 객관적인 전력 우위는 있습니다. 결장자는 마흐, 우나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가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 부족은 있는 편입니다. 개인 기량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경합 상황에서 약할 가능성이 높고 주전들의 잇따른 이탈이 있는 아테네가 견디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결국 마르세유가 유리한 매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인저스와 AC 프라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1부 2위의 레인저스입니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저돌성과 기동력이라는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에게 점유율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 수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셈이죠. 실제로 베티스에게 중앙 점유율은 내주었지만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레인저스가 마냥 탱백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스파르타 프라하의 단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데이비즈, 마톤도, 로렌스, 로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1부 1위의 스파르타 프라하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U21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수비수인 크레시입니다. 그만큼 공격진들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압박을 세게 받게 되면 공이 상대 진영으로 가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공격진도 자연스럽게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크레시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보도 있습니다. 결장자는 라인스, 크레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역습과 기동력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방식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자기 진영에서 공이 돌면서 공격진의 활약이 꽤 하락하는 편입니다. 이를 커버했던 수비수 크레시의 이탈도 상당히 큽니다. 레인저스가 유리한 상황일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